오늘은 여러분 제가 이 일로일로의 교통 인프라는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차를 좀 세워놓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오시는 이제 분들은 대부분 마닐라를 통해서 오거나 세부, 클락, 깔리보를 통해서 국제선을 타고 그 다음에 일로일로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버스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밴을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깔리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로일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뭐냐, 여기 이 일로일로 지역은 그 뭐 택시는 있나, 뭐 그랩은 있나,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처음 일로일로에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일로일로도 여러 가지 교통 그 시설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도착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 택시가 이제 가장 많이 그 공항에 그 줄이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택시, 그 다음에 이제 밴 같은 경우는 밴 회사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한 명당 얼마 어디까지 간다,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SMCT까지 간다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용을 받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10명 정도 태워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80페소에서 뭐 100페소 정도를 1인당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저렴하죠, 택시보다. 택시 같은 경우는 미터기를 키게 되면 일로일로까지는 한 25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50에서 300. 하지만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미터기를 키고 가는 경우가 약간은,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터기를 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얼마 정도 부르면 뭐 500페소 아니면 400, 500 정도 같은 경우 부르면 이제 SMCT까지 이제 가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택시랑 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항 또 이용하는 공영 버스가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에서 뭐 메가월드까지 해서 그 이용하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같은 경우는 한 80페소, 90페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세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택시, 밴, 버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충분히 시내까지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그리고 이 일로일로 시 안에 이제 오셨으면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로일로 택시가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택시 많습니다. 정말 움직이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통수단이 있지만, 첫 번째는 택시,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지프니, 그 다음에 그랩 택시도 얼마 전까지는 없었는데 그랩 택시도 이제 모집을 해서 그랩 택시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닐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랩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워낙에 넓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도 많이 당하고, 또 가격을 워낙에 비싸게 부르다 보니까 택시보다는 그랩 택시를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일로일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는 뭐 택시가 덤탱이를 씌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터기대로 정확하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다만 뭐 2, 3페소가 조금 초과가 되거나 넘었을 경우에는 이제 더 잔돈을 안 주는 경우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도 딴 곳보다는 좀 덜 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지프니 현대화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프니들도 기존의 옛날 지프니에서 이제 공영 버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이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이번 년까지 연장을 하면서 지프니 현대화 산업이 버스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종 지프니와 버스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운행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확실히 2023년도 보면은 지프니가 많이 사라졌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프니 대용으로 이제 버스로 바뀐다라는 거, 그거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노선은 다 있습니다. 지프니도 그렇고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일로일로는 15분 안에 택시 타고 다니면 15분 안에 모든 걸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랩 같은 경우는 잘 이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워낙에 택시가 강점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라든지 뭐 오토바이라든지, 우리는 뭐 여기 이제 트라이시칼 또는 한국 사람은 툭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5분, 3분 내에 잡아서 이용을 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는 이동하는 데는 잘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운전면허증이 영문으로 나오잖아요. 바뀌었습니다. 예, 앞면은 한글, 뒤에는 영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필리핀에서도 국제 운전면허증을 따로 갖고 와도 되지만 그 영문 운전면허증도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로일로에 왔었을 때 좀 택시 타거나 아니면 좀 그런 게 귀찮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을 렌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렌탈을 하실 때는 여권이라든지 뭐 아이디 같은 경우를 이제 맡겨놓거나 아니면 이제 복사를 해서 렌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렌탈 회사에서 차량을 렌탈을 하는데 비용은 SUV 기준 같은 경우는 한 2,500페소 정도 하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에서 2,000 그 사이로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5만 원 정도죠. 예, 그래서 짧게 만약에 이제 한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이게 오신다고 가정했었을 때는 저는 가능하면 가족들이랑 만약에 오게 된다면 차량 렌탈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차량 렌탈은 이제 어떻게 찾냐?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인분이 운영하는 렌탈을 하시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시면 일로일로 카 렌탈이라고 쓰면 렌탈 업체를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을 해가지고 장소를 파악한 다음에 차량 렌탈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왜 그렇게 굳이 렌탈을 할 필요가 있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이 이제 걱정되는 게, 만약에 렌탈해가지고 사고라도 날면 막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 무질서한 교통 체계에 나는 이 운전을 못하겠다, 무서워가지고 사고 날까봐 하는 경우도 있고, 이 보험은 잘 돼 있나, 이게 우리나라랑 완전 틀리다는데, 이렇게 해서 무서워서 차 렌탈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짧게 와가지고 괜히 사고 날까봐. 뭐 사고 나는 게 가장 이제 좀 두려워 하셔가지고 차량 렌탈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해외여행 나왔으니까 차 렌탈하고 그렇게 일로일로는 막 운전하는데 무섭지가 않습니다. 나름 괜찮아요. 예. 막 빨리 다니는 것도 없고, 뭐 간간히 나봐야 접촉사고 뭐 그 정도, 필리핀 사람 나는 거 외에는 큰 그런 사고가 나는 것도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제 여러 가지 차 렌탈이라든지 뭐 아니면 택시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또 지프니나 버스 같은 것을 충분히 일로일로 내 안에서는 다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다. 예. 그리고 교통 인프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를 빌렸었을 때에는요, 사실 이 일로일로가 이 도심지 안에서는 뭐 호텔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뭐 술 먹는 건지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택시 타고 다녀도 되는데요. 이 일로일로 근교에 대부분 리조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광지가 있어요. 그 거리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예, 그랬었을 때는 뭐 밴을 빌린다거나 택시로 타고 가기에는 사실은 조금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여행지를 많이 좀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 운전면허증을 갖고 차를 렌탈을 한 다음에 돌아보시는 게 좋지가 않나. 저는 항상 여기 일로일로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단기로 오기에는 이 해외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여기는 오시려면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차량을 빌려서 주변에 곳곳 여행지를 다니면서 돌아다니면 괜찮은 곳이긴 하지만, 차량 없이 그냥 일로일로 오기에는 관광 명소가 그렇게 주변에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천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관광지가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광지가 아니에요. 예,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빌려서 여행지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장소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유익하게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관광지가 아니라고 해서 관광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기 있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한 40곳에서 50곳 정도가 갈 곳이 있어요. 정말 괜찮아요. 다만
여기 현지인의 기준에 맞춰 좋을 뿐입니다. 예, 한국 사람이 갔었을 때는 그냥 당일치기, 그냥 하룻밤 자기, 예, 그런 곳은 정말 천국이지만 막 정말 해외 유명 관광지처럼 와 여기 진짜 좋네 이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정말 그런 것들 보라카이라든지 그런 여행을 정말 많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또 색다른 이색 체험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곳들이 정말 매력적이긴 하지만 뭐 유명 관광지를 갔다 오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여기서 휴양을 하기에는 뭐 그 인프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약간 명소를 내세우기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이제 유익하게 관광을 즐기고 싶다면 차량 렌트를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뭐 그 외곽 지역 아니더라도 일로 시 안에서도 볼 것도 많고 또 그 먹을 것도 많고 생각보다 즐길 것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 틀리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로는 교통 인프라가 좋다라는 게 제 현지 23년 동안 지금 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보시면 교통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